19대 국회에서는 그 이색적으로 그 탈북 1호 전명철 의원이 탄생했죠. 뭐 제가 같은 탈북민이니까 저희들한테 뭐 이색적이죠. 또 동시에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임수경 의원이 탄생했죠. 그 임수경 의원이 특이한 거는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만나고 뭐 유명세를 많이 올렸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두 평양의 뭐 임수경 평양 사람은 아니지만 전명철 의원은 평양 사람이고 또 임수경은 평양에 가서 어쨌든 수일간 이제 있었던 이런 이색적인 두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던 것이 19대 국회였고 그 임수경 의원이 변절자라고 했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변절이라면은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북한 뭐 김정은 정권은 변절한 건 맞아요. 그죠? 뭐 그 정권은 제가 싫어서 나온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제가 그 제 살았던 고향 그 인민들 뭐 가족 형제들 또 동무들 이런 거 제가 왜 변절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가슴에 묻고 체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만나고 이별하고 뭐 언제가 기약될지 모르지만은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까? 제가 97년도에 왔습니다. 68년생이고요. 평양에서 제가 28년간 살고 저기 쿠웨이트에 건설 근로자로 5개월 나가서 일하다가 그 남한에 온 거는 이 5개월 동안 이제 일하면서 월급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심한 거죠, 완전히. 5개월 일하면서 월급 못 받았다? 대한민국이 아마 글쎄요, 그런 기간도, 그런 뭐 기간이나, 뭐 북한은 뭐 몽땅 다 기간이나 같죠. 뭐 자영업이나 이제 개인 기업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5개월 일하고 월급 못 받은 공무원이나 뭐 이제 뭐 근로자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국가기관에서 일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말 그 5개월 일하면서 그 하루 한 14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그 14시간, 15시간씩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면서 월급을 못 받았다는 게 이게 참 그런 울분이 꽉 찼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이런 갈망. 지금 와서 보면 자유죠.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뭔지 몰라요, 사실. 그 자유라는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자유는 그 어버이 수령,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덕분에 좋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자기네지요. 그 사회주의 사는 게 그게 자유고 그 수령을 이제 잘 만난 게 자유고 그 사회주의를 사회주의 국가에서 복을 누리는 게 자유고 이런 게 다 자유인 줄 알지. 우리처럼 대통령 비판하고 정부 비판하고 이런 거는 거기선 그건 자유라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반동이라 그래요. 반동.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자유라는 건 다 김일성과 김정일과 관련된 좋은 얘기가 자유고 그 반대하는 거는 다 반동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5개월 동안 일하면서 그런 것까지 많이 느껴가지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97년 3월 달에 남한에 왔죠. 그리고 제가 그 남북한 신분으로 바뀔 때 그 쿠웨이트잖아요, 제가. 그 쿠웨이트에서 남북한 신분으로 바뀔 때 진짜 가슴 짠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쿠웨이트 건설 근로자로 들어갈 때는 북한 주민 신분으로 들어갔으니까 북한 근로자들은 이제 그 가방에 여행용 가방에 제가 갖고 들어갔던 거는 뭐냐면은 그 미장칼 뭐 작은 삽이요 무슨 도구요 핀치 망치 이런 건설 공구들 여행 가방 안에 넣고 들어갔댔어요. 그건 북한 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왜냐면은 그것도 원래는 그 현지에서 사서 써야 되는데 이 북한 당국에서는 그것도 돈 절약하려고 다 개인 부담시킨 거예요. 제가 그런 가방 끌고 들어갔으니까 쿠웨이트에서 공항 세관 검사자들이 보는 눈빛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정도겠죠? 외국 쿠웨이트에 수백 개 나라 건설회사가 들어와도 여행용 가방에 건설 작업 공구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나라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도. 그죠? 쿠웨이트는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쿠웨이트에서 5개월 만에 신분을 바꿨잖아요. 대한민국으로 가는 망명자가 됐잖아요. 유엔의 심사를 받고. 망명자로 가니까 어떻게 다르냐면은
공안에서 사법경찰들이 저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잘 가라고. 이 차이예요. 북한 주민으로 들어왔을, 그 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동물처럼 봤던 눈빛들이 대한민국으로 가니까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줬다. 내가 그걸 보고 야, 사람은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아야 되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죠. 97년 3월 달에 이제 여기 와서 지금까지 이제 26년 됐죠. 그래서 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8년간 작가 겸 기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통일신문에 이제 개공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18년간 제가 쓴 작품은 한 11권이 되고요. 9종의 11권이 되고 국제작가대회 2번 참가했고 청와대 행사 3번 참가했고 뭐 제가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저기 송강주 전 이사장님 또 김태원 회장님 김석우 차관님 이분 다 제가 인터뷰에서 신문에 소개해 드린 사람입니다. 또 이분들 못지않게 탈북민 지금 현재 국회의원 3명 전현직 국회의원까지 탈북 의원이 3명 있었어요. 그분들 다 신문에 소개해 드렸고 포함해서 한 200명을 신문에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뭐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아마 남북한 주민 이렇게 한 300명 이상을 인터넷에 신문과 인터넷에 소개해 드린 사례도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제 자랑은 아니고 어쨌든 이것도 통일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단 역사가 그대로 통일 역사라고 되지 않겠어요? 자, 남한에 와서 제가 보니까 이게 왜 통일이 어렵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뭐 그 독재 국가니까 뭐 원래 태생적으로 그렇게 된 정권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부터 지금 그 선자 정권까지 그냥 태생적으로 그 이상한 정권이잖아요. 그럼 남한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보니까 남한도 죽지 않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남한은 이게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뀌어요. 무조건 바뀌잖아요. 같은 보수 정권에도 정권은 다르잖아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르잖아요. 그죠? 장관, 차관이 다 다르잖아요. 남한은 이게 5년에 한 번씩 정권 바뀌고 같은 정권도 바뀌고 진보 정권, 보수 정권도 바뀌잖아요. 이번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필히 5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데 따라 대북 정책, 통일 정책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북한은 70년간 그대로 하나의 대남 정책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노동당 정책이 일변이고 대남 정책도 그냥 하나잖아요. 그냥 이거 조카통이라고 이 남선 이 괴뢰 집단을 쓸어버리고 여기에 이제 사회주의를 세운다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5년마다 바뀌는 것도 민주국가로서는 이제 좋은 건데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은 이게 좀 특수 정책이니까 이거는 바뀌지 않았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초월하는 대북 정책, 통일 정책도 이슈화되지 않나. 여기 우리 헌법에 대통령도 법을 지키고 국민도 법을 지키듯이 통일 헌법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여기에 여야가 상관없이 똑같이 이 헌법에 따라가지고 우리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자, 북한 인권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남한 사회에 보면은 뭐 근래도 뭐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신문에 대수특필되는 게 뭐 북한 인권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수특필되는 게 그냥 김정은이 얼굴하고 핵하고 미사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쐈다 하면 쏠 것 같으면 또 쏠 것 같아도 신문에 나오고 쏴도 신문에 나오고 그것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남한의 언론에.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남한에서 핵하고 김정은하고 미사일 무서워해요. 그렇잖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 실제 김정은이가 역으로 북한의 자유는 딱 숨쉬는 자유밖에 없어요. 제가 28년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는 자유 없어요. 북한에서 어디 외국 방송 봅니까? 인터넷도 없습니다. 뭐 핸드폰 뭐 몇백만 대 있어도 그거는 뭐 우리 사내 방송이나 똑같아요. 그냥 북한 국내 것만 보지 외국 건 못 봐요. 북한 주민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우리 조선일 왜 평양에서 뭐 김정은이 물러나라고 했다는 시위했다는 뭐 그런 뭐 기사 한 줄
실렸어요. 무슨 사진 한 장 실렸어요. 우리 분단 이후 지금까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은 70년간 눈 가려놓고 귀 막아놓고 입 막아놓은 게 독재자예요. 이게 열리는 게 제일 무수하거든요. 김정은이가. 이거 열릴 때 북한 주민들이 내부에서 반란이나 쿠데타나 혁명이나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딱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때 김정은에게 필요한 게 핵일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내부 질환이 있는 거 상관하지 말라. 국제사회에 누구든 남조선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상관하지 말라. 뭐 러시아, 중국은 당연히 상관 안 하겠죠. 그죠? 오히려 김정은 세력을 지원하겠죠. 무너질까봐. 자유 진영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 김정은 진영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김정은이가 너 죽고 나 죽자고 핵카드를 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김정은이가 그 핵을 그 자유 진영의 공격용으로보다는 자기 방어용으로, 자기 체제 보존용으로 또 활용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지금같이 북한 주민 인권 없습니다. 그냥 저기 그 지금 무참하게 지금 그 폭정 정권이 계속 끌고 가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그만큼 모르고 깨어나지 못하고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3대 대대로 간다는 거죠. 이거를 내부에서 어떤 세력 내부에서 뭐 우리는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아니면 그 다른 데서든 이걸 지원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무수하는 겁니다. 근데 뭐 김정은 지난 5년간 정권 보세요. 그럼 보면은 문재인 정권은 계속 김정은, 김여정 남매만 심기만 살펴했어요. 그죠? 북한 주민들은 어떤지 뭐 심지어 어느 사람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 신문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서 계속 밀어냈다고, 북한 우선 들어오는 거 그냥 밀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도, 뭐 정상들은 만날 수 있어요. 뭐 만나도 그건 그거고 별개로 북한 주민들은 계속 받았어야지요. 탈북민들 탄압 정책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게 정상이었겠죠. 근데 지금 그런가? 완전히 이제 이 정권이 바뀌어서 그거 하나하나 저는 그거 다 찾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앞 정권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먼저다 그런 뭐 슬로건을 걸고 하지 않았어요? 뭐 김정은도 사람이고 북한 주민도 사람이에요. 뭐 그죠? 간부도 사람이고 노동자도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고 북한 주민이 먼저다는 대북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여정 뭐 김정은 쳐다보지 말고 물론 뭐 같은 이제 정상이니까 뭐 그거는 해야 되겠죠. 회담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회담하면 바른 소리 하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짓 하지 말라. 우리 지원해 준다. 이러고 또 탈북민들 포용하고 들어오는 것들 다 받고 이래야지. 김정은이가 야, 저 남순 대통령 괜찮은데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전번 대통령은 어떻게 보겠어요? 저런 실화손이도 있어? 난 내가 김정은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잘못됐다는 거죠. 대통령은 국가의 그 존엄이고 아버지고 대표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5년을 잘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